여기도 그냥 그 앞에 넓이처럼 생각을 두면 되는데 우리 미분에서 도함수 할 때 속도랑 가속도 하는 거 있었죠. 이건 이제 반대로 내가 위치 뭐 x를 주어줬을 때 얘를 한 번 미분한 게 속도가 됐어. 속도 v였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속도에서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이제 가속도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거 이제 미분에서 배운 거였고, 우리 이제 적분에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 보통 속도 vt를 먼저 주는 거야. 속도가 vt라고 나왔어요. 얘 이때 시각 t가 a일 때. 그러면 A에서 B까지라는 거는 지금 구간이 A부터 B까지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점 P가 움직인 거리 S를 구해라고. 자, 그러면 원래는 얘를 바로 적분을 하면은 위치가 되는 거였죠. 이렇게 반대로 적분을 하면은. 근데 이 위치에 절대값을 붙인 거를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붙여서 A부터 B까지 구간에 따라 적분한 요 값이 지금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여기는 좀 외워주면 돼요. 이 위치 관계. 자, 그래서 여기는 뒤에 문제 나와 있는 거. 이거 먼저 봐보면 움직인 거리는 항상 양수로 나오는데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수직선상 위에서 사람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지금 속도를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면은 지금 변화량이 양수로 나오죠. 양수.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변화량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음수. 그래서 변화량에 절대값을 붙여주는 만큼이 이제 거리가 될 수 있겠죠. 거리는 항상 절대값 붙인 걸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움직인 거리만큼, 거리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절대값 붙인 만큼이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변화량은 양수, 음수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항상 이 절대값을 붙여서 거리를 생각해주기. 여기는 이 앞에 나왔네. 여기가 속도와 위치 사이의 관계죠. 방금 이거 미분에서 한 거. 미분에서는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분에서는 반대로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었죠. 속도를 적분했을 때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이렇게 나오는 위치. 얘는 위치는 절대값을 안 씌운 게 되겠죠. 근데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여기 간단해요. 개념이. 지금 뒤에 개념 폭풍 문제 이거 먼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시각 t가 4일 때 위치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지금 vt가 2t-4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위치는 원점에서 항상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에서 출발하고 t가 4일 때의 위치를 구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갔냐라는 거죠. 그때 얘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였어. 왜냐 위치를 미분한 건 반대로 속도였으니까. 그럼 얘를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얘 지금 적분을 해주면 2t-4의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을 지금 t가 4에서래. t가 4에서면은 우리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시작. 그래서 시작점이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0부터 4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해주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요게 0부터 4까지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산해주고 16 마이너스 6이니까 0 빼기 0이라서 값이 0이 나와. 얘는 그럼 위치가 이게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었는데 변화량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0에서 얼마만큼 갔는지 더해줘야 되는데 지금 더하는 값이 0이야. 그러니까 이 위치는 그대로 이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라죠. 속도를 적분한 거는 위치가 되는데 여기서 위치랑 얘는 0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더 갔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따져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시각 1에서 5까지래. 1에서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물었어. 그럼 여기서는 그냥 지금 구간이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정의가 세로. 그리고 다시 이 속도를 적분해주기. 2t-4를 적분하고. 그럼 여기서는 변화량만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적분값만 구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야. 구간이 1부터 5까지죠. 그럼 25 빼기 20 해서 5 빼기 1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3 해서 8이 되는 거야. 8. 이게 지금 위치의 변화량인데 여기서 만약에 위치를 물었어. 위치 1번 문제랑 같이 P의 위치를 물었어. 그럼 이때는 원점에서 출발이 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시작을 한 거죠. 0 더하기 8만큼 변화했다 라고 해서 0에서 이번에는 8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8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 근데 원점에서 출발한 거니까 값은 지금 똑같이 나오죠. 만약 여기에서 원점이 아니라 뭐 x는 t는 2 아니면 좌표가 뭐 x는 2라고 주어졌어. 그래서 출발을 했대. 그러면 이때는 2에서 출발한 거죠. 여기. 그래서 2 더하기 8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항상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고 위치를 구해주기. 넘어가서 2번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T에서의 속도가 VT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속도를 접근한 거. 0부터 A까지.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거.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얘는 속도를 지금 접근한 값이니까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는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럼 이건 움직인 거리를 뜻하는 거라 했어요. 움직인 만큼의 거리. 그래서 여기를 이 수직선상 위에서 한번 보면은 얘는 지금 절대값을 안 붙이고 속도를 그냥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속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는 뭐 플러스 A만큼 갈 수 있고 다시 방향을 반대로 간 거는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B만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A 마이너스 B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량은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 이거 그냥 대략 써놓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냥 값을 뜻하는 거죠. 항상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 그럼 이때는 A 마이너스 B 변화량이 아니니까 얘도 양수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여기서는 거리 8이다 라고 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0부터 A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래. 여기 그냥 이 변화량만 변화량이랑 거리만 구하래. 그러면 바로 이건 쓸 수 있죠. 0부터 A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얘가 그냥 변화량이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고 움직인 거리는 얘죠 얘. 그래서 8 이렇게 그냥 의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럼 넘어가서 3번 문제. 얘 볼게요. 자, 얘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그리고 제 아래에서 물어보는 거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속도를 VT를 적분한 게 위치 관계가 됐었잖아. X의 변화량이 됐었죠. 위치의 변화량.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지금 t가 2에서부터 6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 절대값이 붙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2부터 6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변화량은 이 속도를 적분한 거였잖아. 적분. 그럼 적분이라는 거는 요 그래프 선상 위에서는 이 넓이를 뜻하는 거죠. 넓이. 요 넓이. 그러면 지금 요 넓이는 플러스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올 텐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여기서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 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넓이를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같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더해서 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움직임 거리 얘는 반대로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절대값을 씌워줘야 됐죠. 그러면 얘의 넓이 더하기 얘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얘도 넓이가 양수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지금 여기는 높이가 4고 밑변이 2. 이 넓이는 4가 되겠네. 그럼 4가 지금 2개 있어요. 넓이가 4인 게. 그래서 4 더하기 4에서 얘는 8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임 거리를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앞에 넘어가서 아까 넓이 문제 이 개념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제 문제가 그렇게 여기 넓이 문제 지금. 자, 지금 곡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넓이. 이건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얘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이야. 그럼 우리 포물선이랑 x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이거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랑 4를 근으로 가는 요런 2차 함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넓이 공식 바로 써주기.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 절대값 1인데 그냥 1로 나오죠. 그리고 얘랑 얘 사이 간격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다. 이게 바로 도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거 10 바로 보여주니까. 그럼 6분의 125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빠르게 이제 해줘야 돼요. 얘도 인수분해 해주면 x-1 곱하기 x-2가 되죠. 그럼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1이랑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 곱하기 얘랑 얘 사이의 간격 1의 세제곱이다. 해서 지금 6분의 1 이렇게 양수로 나와줄 수 있겠죠 넓이가. 이렇게 해서 구해주기. 다음 넘어가서 2번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요. 그럼 우리 이건 이꼴이었죠. 이 곡선이랑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얘랑 얘 사이에 교점을 구해줬었어야 됐었죠. 그리고 2차 함수의 최고차항 또 넓이 공식 써주기.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서 요 1차 함수 얘를 빼주는 거. 1 마이너스 x. 그러면은 뭐 요런 2차 함수 꼴이 나왔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최고차항은 그대로 얘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뺀 거를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x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죠. 사라져서. 그러면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 꼴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근을 0이랑 3을 근으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의 넓이 공식도 바로 써줄 수 있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 사이의 간격 3의 세제곱 27인 거 약분 돼서 2분의 9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곡선이랑 직선 교점 2개 구해줄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서 x 플러스 2를 빼줘.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 하면은 10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랑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 이렇게. 얘도 여기 넓이를 지금 구해라 라는 거죠.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그리고 얘랑 얘 사이의 간격 3의 세제곱이다. 얘랑 똑같이 나오죠 지금.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얘는 공식 이용하라 했지만 여기에서 공식을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적분을 해서 되면 구간이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0부터 3까지 절대값 넓이니까 씌워주기. 얘 적분한 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요거를 적분한 값이 바로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적분 계산해주기.
넘어가서 3번 문제. 얘는 이번에는 곡선이랑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 거죠. 곡선. 그럼 곡선일 때 이때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때는 그냥 위에서 아래 곡선을 이렇게 빼주면 됐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치 관계가 바뀌는 곡선이야. 그러면은 또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구호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럼 얘를 먼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각각의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한번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이랑 같다 라고 놔야지 교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넘겨서 얘에서 얘를 빼는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값이. 그 다음에 정리해줘.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이 되고 이 계산해보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3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그려봤을 때 지금 1이랑 3을 근으로 갖는 요 2차 함수. 그럼 또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지금 얘의 식이 요거죠. 그럼 바로 여기서 넓이 공식을 써줄 수가 있어. 넓이 공식 쓰면은 6분의 최고차의 계수 3에 얘 간격이 지금 2죠. 3에서 1 뺀 거니까. 그럼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값이 4가 되고 넓이가 4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새로운 요 식을 정리해서 구해내도 되고 어차피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우리 첫 번째로 한 두 함수, 그러니까 이 두 곡선에서 이 넓이 사이에 낀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는 어떤 한 곡선의 최고차의 개수에서 다른 곡선의 최고차의 개수를 뺀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6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교점 구해서 세제곱 해줄게요. 근데 교점을 구해야 되면 어차피 요 식을 지금 구해줘야 되겠죠? 요 식. 자, 지금 이 아래도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랑 얘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함수니까 전부 다 요 꼴입니다. 교점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위치 관계가 바뀌는 꼴이 아니죠. 2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얘도 여기에서 이번에는 지금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빼줄게요. 뒤에서 앞에 거를. 자, 그러면 똑같이 식을 써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빼줘.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지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남아. 이 인수분해 또 해주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때의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여기서 바로 넓이 공식 또 써주기. 써주면 6분의 최고차의 개수 2 그리고 요 간격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3분의 8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얘는 지금 빈칸 뚫어놓은 거죠. 넓이 문제. 자, 이번에는 요 fx랑 지금 이 직선이 만나는 요 사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라고 했어. 여기 빈칸만 지금 채워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이에 교점을 먼저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떠한 직선에서 다른 곡선을 빼주거나 아니면 이 곡선에서 이 직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식이 이 곡선식에서 직선식을 뺀 값. 이게 바로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절대값 붙여준 게. 그래서 얘 정리해줘. 얘 정리를 해주면 지금 교점이 알파랑 베타. 그러면 알파, x-알파 얘는 중근이랑 지금 이렇게 접해있죠. 곡선이 직선에. 그래서 중근이 되는 거예요.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이고 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거 식 정리하면은 정리하는 거예요. x-알파 제곱으로 지금 묶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식이 다시 x-베타가 돼야 되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죠. 그리고 절대값 여기도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고 여기도 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식도 정리해줘.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계산 한번 해봐요. 여기 계산해서 나 찾기. 넘어가서 예제 문제를 좀 볼게요. 예제 문제 어디 나왔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도 넓이가 여기는 S1이고 여기는 S2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값을 그냥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거죠. 그럼 지금 S1이 요게 4분의 5고 요거의 넓이가 8이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구간을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부터 1까지를 통째로 적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하는 값을 그냥 구한 거니까 여기는 나올 때 넓이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4분의 5 마이너스 8 이게 요 사이의 적분값.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그러면 4분의 32니까 4분의 27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얘를 좀 나눠서 써볼게요. 우리 빼기니까 따로따로 써줄 수 있죠. 사칭형 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fx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뺀 값을 구해라 라는 거. 자 그러면 잘못 썼다. 아 dx 여기 써지 않죠. 빼기.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지금 절대값 fx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구간을 여기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죠. 절대값이 쓰였으니까 fx가 이 안에서 fx가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클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클 때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겠죠. 이때는 fx, dx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때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얘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각각을 계산을 해주면 얘는 지금 값이 절대값이니까 4분의 5가 돼요. 4분의 5. 그리고 우리 요 안의 값은 음수인데 원래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그대로 8 이렇게 나오겠죠? 8. 자, 그 다음 다시 얘를 보면은 여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를 그냥 적분을 하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4분의 5부터 마이너스 8까지 여기선 절대값을 안 씌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요 값을 보면은 얘는 4분의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5 플러스 8 얘는 4분의 5 플러스 8이니까 여기에서 빼기 4분의 5 마이너스 8 해준 거죠. 그럼 얘랑 얘는 사라지고 지금 8 더하기 8만 나와. 값이 16이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건 부호 관계 따지는 문제.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얘 보면은 다음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얘 조립제법 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이렇게. 그러면 1로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요 식인 거죠. y는. 여기에서는 근을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갖는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요 넓이가 되는 거고 요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지금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겠죠? 여기도 지금 부호가 달라.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넓이 먼저 구해주고 요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식 한번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바로 얘를 적분한 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1부터 2까지는 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그냥 절대값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요걸 적분한 거. 아까 더해주면 지금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되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봐요. 적분 계산.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 얘도 먼저 얘를 나눠주면 식을 x로 묶어주면 요렇게 식이 되죠. 또 다시 이소거든요. 그러면 x-1에 x-2 이렇게 돼서 먼저 교점을 이렇게 찾아줘야 돼. 도형에서의. 자, 그럼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는 0, 1, 2를 교점으로 갖는 3차 함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 얘도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얘를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지금 1이에요. 1.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도 1이 되죠. 그러면 지금 얘는 대칭인 함수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기랑 여기 사이에 넓이 구해서 얘 구해주고 얘랑 얘 사이도 구해서 요거까지 구해줘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구하고 그냥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 그럼 여기서는 0부터 1까지의 지금 요 함수식이 되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한 값이 지금 얘 넓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2 그냥 2배를 해준 게 요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넘어가서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곡선기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이랑 곡선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넓이 구하는 문제죠. 여기서는 1,2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1,2에서의 접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F'1이 되겠죠? 그리고 1,2를 지나는 점이니까 x-1 플러스 2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세워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F'1 얘를 먼저 구해보면 도함수 미분한 거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요게 지금 도함수가 돼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3-2니까 값이 1이 된다. 그러면 y는 x-1 플러스 2라고 해서 y는 x 플러스 1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랑 지금 요 곡선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 먼저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또 같다라고 놓고 풀어줘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얘가 x 플러스 1이랑의 교점. 이건 결국에 넘겨서 빼주는 거랑 같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 한 번만 해줄게요. 조립제법 하면은 지금 1로 되고 0, 1, 여기에서 얘는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얘 제곱. 그럼 이게 지금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야.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이 3차 함수가 뭐 요런 꼴로 그려지고 접선이 이렇게 만나니까 이 넓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요 도형에서의 넓이를 바로 구해도 돼요. 요 도형을 아니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갖고 1에서 지금 중근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되겠죠. 여기에서 둘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더 편한 걸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바로 여기서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x의 이거네. x의 이걸로 쓸게요. 요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시킨 값이 바로 요 넓이 s가 된다 라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봤어.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적어줘요. 이 곡선에서 얘 직선을 뺀 값이 요거의 넓이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지금 곡선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지금 아까 구한 접선의 방정식 요게 되겠죠? x 플러스 1만큼을 빼서 적분한 게 바로 요 넓이가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인 거를 알 수가 있어. 결국에는 값이 똑같은 거예요.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가 넘어갔나? 4번 문제까지만 볼게요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다 지금 똑같은 문제죠. 다 교점이랑 구에서 적분만 시켜주면 돼요. 얘를 보면은 얘는 3차랑 이번에는 2차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 얘 또 빼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래서 요 뒤에 거 빼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정리를 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x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한번 인수해볼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요렇게 식이 나오는 3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 그러면 일단 얘를 그려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를 근으로 갖는 요런 꼴의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죠 지금. 근데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찾은 요 식이랑 아니면 원래 식도 마찬가지 x의 세제곱 그래프랑 뭐 제곱 그래프 해주면은 요런 식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점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교점이 마이너스 1, 0, 2, 5. 우리가 이렇게 식이 아까 개념에서 했던 것처럼 F랑 G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지금 G에서 F만큼 뺀 값에 대한 적분을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는 F에서 G를 뺀 값에 대한 적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F에서 G를 뺀 값이 결국에는 요 식이었다 라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제 차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함수를 뺀 값으로. 그래서 차함수가 바로 이게 되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계산을 한 번 더 해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요 식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로 뭐 G에서 F를 뺀 값이 되고 그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F에서 G 뺀 값으로. 그래서 이 함수를 적분을 똑같이 해주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고 얘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x 처음식 여기서는 항상 전개된 걸로 써주는 게 적분하기엔 더 편해요.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2x 얘를 적분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한 식 요렇게 값을 계산한 거가 바로 이 둘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넓이의 합. 여기도 계산 그냥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제 5번부터